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양로원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홍유진은 무릎을 구부리고 텃밭 흙을 만지작거리며 이미 싹을 틔운 상추 모종을 살폈죠. 78배 나이가 무색하게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 패션계를 주름잡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흙과 더 친했습니다. 유진의 브랜드 유진은 이제 아들 정윤호가 이끄는 거대 라이프스타일 그룹의 일부가 되었지만 홍유진 자신은 오히려 더 소박한 삶을 선택했어요. 유진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양로원에서 함께 지내는 김영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홍유진은 흙 묻은 손을 무릎에 문지르며 일어났죠. 아침 공기가 좋아서 나왔어요. 영수 씨도 좀 도와주실래요? 이 상추들 좀 봐주세요. 홍유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윤호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레이나 리조트 오픈 5주년 행사 안내문이었죠. 화려한 금색 바탕에 고급스러운 폰트로 작성된 초대장이었습니다. 홍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닫았어요. 5해 전 아들에게 사업권을 넘기고 은퇴를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설적인 패션 브랜드 창업자가 왜 시골로 내려가 양로원을 운영하느냐고 의아해했죠. 아들 소식인가요? 네, 리조트가 5주년을 맞았대요.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홍유진은 문득 아들이 운영하는 리조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떠날 때 당부했던 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외형이 아닌 마음을 보는 공간이라는 철학이 살아있는지 말이죠. 가보는 게 좋겠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금방 변하니까요. 홍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리조트에 가보기로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평범한 방문객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가장 좋은 평가는 특별 대우 없이 받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홍유진은 작은 방에서 사진첩을 펼쳤어요.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패션쇼, 해외 출장, 화보 촬영, 그리고 브랜드 론칭 행사들까지 그 모든 화려함보다 지금의 텃밭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홍유진은 사진첩을 덮고 내일 입을 옷을 생각했어요. 특별히 차려입을 필요는 없겠죠. 평소처럼 편안하게 가는 것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홍유진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브랜드를 아들에게 물려줄 때 단순히 건물과 사업체를 넘긴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을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철학이 잘 지켜지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죠. 내일은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는 날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홍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등성이는 아직 안개에 쌓여 있었죠. 조용히 양로원 주방에서 쿠키를 하나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어제 직접 구운 사과파이였어요. 양로원 식구들이 좋아하는 간식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리조트에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직원들에게 작은 선물로 줄 생각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살폈습니다. 튼튼한 작업복 위에 연한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걸쳤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차림새였지만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흙 묻은 손톱에 작업복을 입고 있다니 스스로도 가끔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선생님, 벌써 나가세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러 나온 양로원 직원 민지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점심쯤에 돌아올 거예요. 이 쿠키는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선생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홍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대중교통보다는 택시가 편했고 운전은 이제 나이가 들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레이나 리조트가 있는 산자락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적으로 변해갔어요. 마침내 나타난 리조트는 웅장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미와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룬 외관이 인상적이었죠. 택시에서 내린 홍유진은 잠시 리조트를 바라보았습니다. 5해 전 설계도면으로만 보았던 건물이 이렇게 멋지게 완성되어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문득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 묻은 운동화와 소박한 차림새가 호화로운 리조트 앞에서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홍유진은 개의치 않았죠. 진짜 서비스는 겉모습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고 믿었으니까요. 리조트 정문으로 향하는 길,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홍유진이 쿠키 상자를 들고 천천히 다가가자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저기요, 지금 직원 출입구 아니거든요. 저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홍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손님인데요. 잠시 구경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눈으로 홍유진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입구로 안내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부셨습니다.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구상했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아닌 차갑고 거리감 있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홍유진은 이런 변화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계속해서 둘러보기로 했어요. 프론트 데스크로 향하는 동안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의상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은 분명 이질적인 존재였을 테니까요. 그러나 홍유진은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프론트 데스크에 다가가자 매니저 서미경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홍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미경의 단정한 유니폼과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은 리조트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잘 어울렸지만 그 표정에서는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미경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홍유진이 쿠키 상자를 들어보이며 말했죠. 잠시 구경만 하고 싶은데요. 혹시 아드님도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서미경의 얼굴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빠르게 홍유진의 차림새를 살피더니 목소리 톤을 낮추며 동료 직원에게 눈짓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현재 모든 시설은 투숙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반입은 안 됩니다. 홍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시 로비에서 쉬었다 가도 될까요? 서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바로 경계 태세를 풀지 않았어요. 잠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소 도우미세요? 안내 받으셨어요? 홍유진의 마음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브랜드의 정신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슬픈 일이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홍유진이 가장 경계했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으로 내색하지 않고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쿠키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리조트는 분명 외관상으로는 완벽했어요. 최고급 인테리어, 품격 있는 장식품들, 그리고 세심한 디테일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고리였어요. 직원들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손님들에게는 친절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냉담했습니다. 홍유진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여기 없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서미경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욱 단호해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로비도 투숙객 전용 공간입니다. 다른 용무가 없으시면 나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유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서 실망감이 일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아들이 만든 세계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만 아직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동안 문득 카페에서 일하는 한 젊은 여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은 다른 직원들과 달랐습니다. 따뜻함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죠. 로비를 나서려는 홍유진의 뒤로 가볍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홍유진이 뒤돌아보니 방금 카페에서 보았던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름표에는 고하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의 눈빛은 따뜻했고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괜찮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홍유진은 그 진정성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괜찮아요.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가는 길이랍니다. 하늘은 홍유진의 손에 든 쿠키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맛있어 보이네요. 혹시 물이라도 한 잔 드실래요? 우리 카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홍유진은 하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는 로비와 달리 좀 더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하늘이 물 한 잔을 가져왔죠. 여기 물 한 잔 드세요. 혹시 멀리서 오셨나요? 아니요. 가까운 산자락에 있는 양로원에서 왔어요. 여기 구경도 하고 싶고 내 아들도 보고 싶어서 왔답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아, 아드님이 여기서 일하세요? 홍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한 손님이 하늘을 부르자 하늘은 잠시 양해를 구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홍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조트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늘만이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이 다시 돌아왔을 때 홍유진은 쿠키 상자를 열어 하늘에게 건넸어요. 내가 직접 구운 쿠키예요. 맛있게 드세요. 하늘은 기쁜 표정으로 쿠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는 감탄했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양로원에서 이런 것도 만드세요? 네, 내가 만든 건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홍유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늘은 진심으로 홍유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나이나 외모가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홍유진은 하늘과 대화하는 동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여기서 아르바이트만 하는데 손님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재밌어요. 특히 어르신들 이야기가 정말 지혜롭더라고요. 홍유진은 하늘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직원이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잠시 더 대화를 나눈 후 홍유진은 일어섰습니다. 리조트에 대해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늘은 환한 미소로 홍유진을 배웅했습니다. 리조트를 나서는 홍유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실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감정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결심이었죠. 양로원으로 돌아온 홍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과 텃밭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리조트에서 보고 경험한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홍유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 정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윤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전화를 다시셔서. 홍유진은 잠시 말을 고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호야, 오늘 네가 운영하는 레이나 리조트에 다녀왔단다. 전화기 너머로 윤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그래서 안 했지. 네가 만든 세계가 어떤지 평범한 손님의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 홍유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윤호는 그 기색을 느꼈는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홍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한테 넘겨준 건 건물이 아니라 철학이었는데.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윤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을 테죠. 홍유진은 리조트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유일하게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준 직원이 누구였는지까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유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네가 직접 나를 데리러 와라. 함께 리조트에 가보자. 우리가 꿈꿨던 공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바로잡을 기회를 만들어 보자꾸나. 통화를 마친 홍유진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리조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어요. 홍유진은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내일은 창업자로서, 어머니로서 다시 그곳에 갈 것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양로원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영수 노인이 홍유진에게 물었어요. 유진 선생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좀 심각해 보이네요. 홍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일했던 곳에 다녀왔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더군요. 하지만 내일 다시 가서 조금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양로원 식구들은 홍유진의 말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홍유진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홍유진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모두 존중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홍유진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진정한 고급이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신념을 다시 일깨워줄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을 바로잡는 날이 될 것이었죠. 이른 아침 정윤호의 차가 양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호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손가락을 두드렸어요. 어제 어머니의 전화 이후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리조트 운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어머니가 물려준 가치를 소홀히 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홍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품격 있는 베이지색 정장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귀에 걸린 진주 귀걸이까지. 브랜드 창업자의 위엄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윤호는 차에서 내려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홍유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함께 바로잡자. 우리가 꿈꾸던 리조트의 본질을 다시 찾을 시간이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홍유진은 어제 경험한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고 윤호는 듣는 내내 얼굴을 붉혔어요.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성과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매출 목표, 고객 평점, 시설 확장 같은 것들요.
어머니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정장 차림의 홍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죠. 특히 프론트 데스크의 서미경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제 내쫓았던 노인이 대표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순간적으로 이해된 듯 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어요. 윤호가 앞장서서 걸으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 그룹의 창업자이신 홍유진 회장님이십니다. 어제 평범한 손님으로 방문하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홍유진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때 카페에서 하늘이 나와 홍유진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윤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어제 유일하게 진심으로 대해준 직원이에요. 하늘은 홍유진의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홍유진은 그런 하늘의 모습에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리조트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진정성이었습니다. 이곳이 유진그룹의 이름을 달고 있다는 게 부끄럽구나. 홍유진의 조용한 한마디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윤호는 결심한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든 임원진과 직원들을 회의실로 모아주세요. 지금 당장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리조트의 모든 임원진과 주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서미경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홍유진은 회의실 앞에 서서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오랫동안 패션 산업에 몸담았습니다. 그 세계에선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내가 유진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진정성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유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고급이란 말을 예쁘게 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고운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이곳에서 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홍유진은 자신이 어제 경험한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흙 묻은 신발과 작업복 차림으로 왔다는 이유로 받은 차별적인 대우, 그리고 오직 하늘만이 보여준 진심 어린 태도까지. 서미경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어요. 이제부터 레이나 리조트는 변화할 것입니다. 윤호가 앞으로 나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홍유진과 밤새 논의한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리조트 내 공개 라운지, 신설, 지역 어르신 무료 이용 프로그램 운영, 직원 서비스, 재교육, 그리고 고객 소리함 설치까지.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지만 윤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서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때 홍유진이 서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도 바뀔 수 있어요. 이곳이 그런 변화를 받아주는 곳이길 바라니까요. 홍유진의 말에 서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용서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죠. 홍유진은 서미경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예요. 이어서 하늘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저도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손님들과 많이 대화하다 보니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하늘은 손님들이 느끼는 리조트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부족한 마음의 편안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의견을 전하며 진정한 고급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눴어요. 홍유진은 하늘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홍유진은 윤호와 함께 리조트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그렸던 청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조언을 나눴어요. 윤호야, 건물은 훌륭하게 지었구나. 이제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을 차례란다. 윤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따뜻한 오후 레이나 리조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공개 라운지가 마련되어 투숙객이 아닌 사람들도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지역 노인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리조트 시설을 무료로 이용했으며 직원들은 모두 새로운 서비스 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홍유진은 양로원 어르신들과 함께 리조트를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텃밭에서 일한 후 작업복을 입은 채로 와도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특히 서미경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했고 특히 노인 손님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죠. 홍 회장님, 오늘도 어르신들 모시고 오셨네요. 공개 라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미경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로원 어르신들은 리조트의 공개 라운지에서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영수 노인이 말했죠. 유진 선생님, 여기 참 좋아졌어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도 이렇게 환영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네. 이제 하늘은 정규직 직원이 되어 카페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서비스 정신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하늘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직접 내린 커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들 드실 차도 준비했고요. 홍유진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윤호가 회의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어머니와 양로원 어르신들을 보자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군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홍유진과 윤호는 잠시 한쪽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호야, 많이 달라졌구나. 이제 진짜 레이나다운 리조트가 된 것 같아.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 다시 일깨워 주셨으니까요. 홍유진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겉은 금방 따라해. 진짜는 안에서 나오는 거지. 리조트는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로비에서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직원들은 모든 손님에게 진심 어린 태도로 대했어요. 서미경은 한 어르신의 짐을 들어드리며 천천히 안내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홍유진은 양로원 어르신들과 함께 리조트를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녀는 뒤돌아 리조트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고급 시설이 아닌 진정한 가치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양로원으로 돌아온 홍유진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 속에서 그녀는 다시 흙을 만졌어요. 손에 묻은 흙의 촉감이 좋았습니다. 이 흙처럼 진실된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 생각했죠.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는 흙처럼 사람도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멀리 리조트 불빛을 바라보며 홍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켜온 가치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졌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나이가 들어 손에 흙을 묻히고 사는 노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철학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었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